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거 메인 문항으로 한번 실력을 갈고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였는데 다들 잘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요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돼. 쌤, A의 X가 16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꼬락서니가 역수가 필요하잖아요. 역수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얘잖아요. 지수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로그를 이용하게 되면 뭐 내가 원하는 거 밑으로 당길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밑을 A인 걸로 취하게 되면 로그 A의 로그 A의 16은 X라는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X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은 X분의 1은 로그 16의 A, 즉 얘랑 얘를 뒤바꾸게 되면 우리가 밑변환에서 역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X분의 1이 이거니까 지금 꼬락선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Y분의 1은 로그 16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Z분의 1은 로그 16의 C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얘와 얘를 다 더하시게 되면 로그 16에 자 로그에서의 더하기는 곱으로 나타나니까 A, B, C 이렇게 된 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16은 2의 4승, A, B, C는 2의 5승 이렇게 되면서 어흥 튀어나오시면 4분의 5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 이럴 수도 있겠죠. 쌤, 제가 어쨌든 역수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X분의 1을 요렇게 미리 취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A 이코르 16에 X분의 1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내려줘야 되겠죠. 로그 16을 취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16에 A는 X분의 1이다 이렇게 얻으셔도 결과는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변수가 로그가 아닌 이렇게 지수 위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얘를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로그의 정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된다.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만 중요하니까 이런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많이 도와줬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요 문제도 은근히 많이 틀렸을 텐데, 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왜? 고등하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f의 g의 x라는 값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나는 얘의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이 궁금해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는 2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얘가 2의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 그래프 x 자리에 gx를 넣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맞아? 결국에는 gx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자, gx가 이제 여기 있는 x 자리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말이야. 그러면 gx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걸 쳐다보게 되겠고, gx의 값이 높을수록, 즉 클수록 낮은 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gx의 최소값이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최대값, 즉 맥시멈 값을 가리키게 될 거고, gx의 거꾸로 얘의 맥시멈 값,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다는 건 크다라는 뜻이니까 얘의 맥시멈 값이 제일 낮은 미니멈 값을 가리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뒷걸음질 쳐가지고 막 개구리 밟는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gx의 범위에 따라서, 왜?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gx의 범위에 따라서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눈 감으면 그냥 봐야 돼, 얘들아. 이거 사등짜리도 풀어야지. 자, 얘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잖아요. 아래로 블록해요. 자, 아래로 블록하고 나는 축을 원해요. 축은 두근의 합이 반띵이라고 배웠으니까 두근의 합은 2입니다. 암산으로. 반띵하면 1이에요. 얘가 x는
1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어디서부터? 0부터 3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축으로부터 얼마나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과장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3은 존나 멀어요. 요렇게. 0은 가까워요. 요런 느낌이 되니까 초록색. 여기가 궁금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 초록색이 바로 gx 높이가 결국에는 y값의 범위로 나타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gx의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고요. 여기가 최대값. gx의 최소값은 여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g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니까 요놈 있죠, 요놈. 얘의 제일 낮은 값이 결국엔 gx의 최소값이 여기를 가리키게 될 거고, 왼쪽을. 그 다음에 gx의 최대값이 요놈의 값이 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이 이 친구를 가리킨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빼기 2 플러스 3이니까 4 빼기 2가 되면서 얘의 높이가 제일 낮을 때가 2가 됩니다. 되니?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제일 크니까 3 집어넣으면 12 빼기 6이니까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gx의 높이는요 2에서 6까지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와 여기가 2에서 6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일 낮은 2가 여기가 될 거고 6이 어디냐면 여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6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니까, 자, 2를 이제 여러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 따라왔니? 6을 집어넣으면 64분의 1. 요렇게 됩니다. 따라왔니?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약분해서 답은 16, 4번이 되겠습니다. 됐네. 64를 여러분들이 4로 나누는 거예요. 16이래요. 아, 이게 졸라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합성함수의 input gx가 결국에는 여기 fx에서 x축으로 나타나는 건데, 얘가 결국에는 제일 작을 때와 클 때를 기준으로 높이가 달라진다는 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거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틀린 친구도 꽤 있을 테니까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요게 요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왼쪽에 있는 y값이, 즉 높이가, 얘의 높이가 요쪽 왼쪽에서는 가로 성분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바로 합성함수의 메인 테마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수학화 합성함수를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 있습니다.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나한테 카톡 주면은 내가 합성함수 관련된 거 링크 줄 테니까요. 그거 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리, 저거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학교 쌤이나 저런 문제 무조건 한 문제인데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수능의 기본이기도 하고.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오늘 존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인스타 DM으로 누가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들 콴다 아시죠? 콴다에서 사업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다음 주 월요일 콴다랑 미팅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왜냐면 콴다에서 그 튜터 기능 있는 거 있잖아요. 튜터 기능 있는데, 튜터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근데 거기도 이제 인강 찍고 그다음에 거기가 AI로 돌아가잖아. 근데 AI 하면 딱 답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쇼츠로 1분 만에 막 그 개념 설명하는 거 다 있잖아. 그래서 링크를 다 걸어가지고 그 연동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가 본사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데, 내가 오랜만에 강남을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하시면 어떤 여러분들 뭐가 됐든 이렇게 다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도 5년 동안 어쨌든 EBS 강사를 되는 게 목표이긴 한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안 되고 있잖아.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3년 재수하면, 삼수하면은 멘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뭐지? 그 나이키에서 just do it이라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하시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보면은 그냥 씨발씨발 하면서 하면 돼. 알겠지?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걸 틀린 놈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문제 의미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든 니은이든 디귿이든 리을이든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요거는 함수를 그려서 내가 인풋을 비교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억을 보시게 되면 2의 5분의 1과 2의 3분의 2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야 돼요. 쌤, 얘를 마치 2의 t라는 그래프로 보셔서 이렇게 증가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5분의 1을 t자리에 집어넣을 때랑 3분의 2를 t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바로 전에 풀었던 합성함수에는 이 숫자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거고 이 숫자 대신에 gx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새끼거든. 똑같은 새끼인데 얘는 숫자로 하니까 조금 더 쉽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봐봐. 누가 봐도 3분의 2가 더 커요. 5분의 1보다. 그죠? 그러니까 쌤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얘는 함수의 높이를 따지는 거니까 얘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아까 만약에 13번 같은 족같은 문제에서 이게 gx와 gx가 들어가는데 gx의 어떤 값의 높이를 취했을 때 낮고 gx의 어떤 값을 취해서 높이가 높냐를 생각하게 되면 같은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숫자로 들어갈 때랑 여기가 함수 gx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 gx의 값의 범위가 나타났는데 그 높이가 크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작으면 이쪽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연습 한번 해봅시다. 계속.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얘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0.2에 3분의 1승과 여러분들 0.04는 이거 암산으로 대신하여 10분의 0.2를 두 번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2에 얘가 아마 6인가? 씨발 이거 6이니 5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5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밑이 통일이 됐죠? 1보다 작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무슨 함수가 떠올라야 되냐면 감소함수가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과 5분의 2를 즉 얘를 내가 만약에 0.2의 t라는 지수함수로 보게 되면 어떤 새끼를 집어넣어서 높냐가 보여야 돼요. 3분의 1보다 5분의 2가 더 크거든. 얘는 0.3333 이런 새끼고 얘는 0.4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얘가 5분의 2. 그다음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높고 5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낮은 거니까 얘는요 거꾸로 됐네요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노? 자,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디귿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리을은 똑같은 거니까. 디귿 이번엔 여러분들이 함수를 뭘로 봐야 되냐면 로그 3의 t로 봐주셔야 돼요. 로그 3의 t. 로그 3의 t는요 요렇게 증가하는 대충 요렇게 그려봐. 대충 그려도 돼. 이렇게 되면은 자 얘를 도로 넣어주세요. 그럼 로그 3의 25가 된다란 말이야. 그럼 23이 무조건 왼쪽 더 작죠. 25는요 얘보다 더 크잖아. 이만큼. 알아봐. 그럼 23을 집어넣었을 때가 낮고 25를 집어넣었을 때가 높은 거니까 얘가 높네요. 디귿이 맞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로 밑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외우시면 안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인풋을 넣었을 때 누가 더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를 따지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내가 지난 시간부터 수능 때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오케이. 자, 이거는 내가 풀어줄까 말까 했다가 내가 봤을 때 충영고에 그 운상고 쌤이랑 베푼 것 같아요. 졸라 친한 친구인가 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같은 똑같이 생긴 문제가 같은 연도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공률이 같다라는 게 떠올랐었나 그랬어. 공률이 같다. 왜냐면요 얘는요 2 더하기 로그 2의 x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하니? 얘는요 로그 2의 x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로그 2의 x는 똑같은 새끼를 위아래로 2만큼 1만큼 내렸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래프는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합동이 되게끔 곡률이 같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형님들. x가 1, x가 7. 요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해봐야 되냐면요. 숫자를 반드시 넣어봐야 돼요. 자, 요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넣어보셔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친구는 누가 봐도 얘가 돼줘야 되니까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얘는 로그 2의 x 빼기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봐봐, 형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모든 그래프에서 똑같이 3만큼 시프트 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3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여기도 3이야.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만큼 차이가 이렇게 나줘야 돼요. 곡률이 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쌤! 가로가요, 여기가요, 7과 1만큼의 차이니까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차피 똑같은 새끼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쌤,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합동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합동이면 얘를 여기다 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가 메워지게 되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곡률이 같다라는 거는 밑이 똑같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서 요거는 지수함수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왜냐면 지수함수의 밑이 같게 되면 곡률이 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요거는 운상고에서 한번 우리가 저번 목요일인가 그때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자, 대망의 서술형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못 푼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맞은 놈이 있나? 요런 거는 좀 중요합니다, 형님들. 자, 오염물질이 포함한 폐수가 폐수 처리 기계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0%씩 제거된다라고 한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드럼 물질이 1000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단위는 내가 생략을 할게요. 1000톤이 있는데 얘를 뭔가 한번 필터링을 거치게 되면은 그게 좀 줄어드나 봐.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10%만큼 줄어든대요. 암산으로 1000에서 10%면 9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900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얘가 이런 개념이 가는 거야. 1000 곱하기 10분의 9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90%만큼 남고 10%가 필터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필터를 이지라에서 거쳤어. 똑같은 필터를 거치시게 되면 또 10%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0 곱하기 10분의 9에 또 1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분의 9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냐면, 쌤, 한 번 거쳤을 때 요거고요. 2번 거쳤을 때 이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 지랄을 많이 해서 10번을 거치게 되면은 뭐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 번 거쳤을 때 1, 2번 거쳤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10번 거치면 얘가 1000 곱하기 10분의 9에 몇 번? 10번.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9인지 10인지 11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림 그리시고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은근히 이런 거 니들 실수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일단 왔죠. 자, 그러면은 10번 반복해서 통과시킨 후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마지막 박스 이 새끼가 결국엔 양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X라고 놔볼게요.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1000 곱하기 10분의 9를 여러분들이 10번 곱하게 되면 무슨 수가 나올 거라고. 만약에 니들이 계산기가 있어. 그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1000 곱하기 10분의 9를 10번 따다다닥 하시면 뭐가 수가 나오겠죠. 분명히 1000보다는 작은 수가 나올 거라고. 그 놈의 답이 X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왔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X의 그 정체가 뭐냐면 1000 곱하기 10분의 9를 10번 한 놈의 값을 궁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X만 구하면 돼요. 자, 시작. 나는 X를 원해. 근데 X가 뭐였냐면 1000, 잘 들어, 곱하기 10분의 9의 10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00을 바꿔주고 싶었을 거야, 니들이. 이게 본능이 있었을 거라고. 이 새끼가 10의 큐빅이거든요, 큐빅.
따라하니? 그러면은 10을 10번 곱하고 9를 10번 곱한 거였다가 10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10의 7승분의 9의 10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노? 자, 나는 얘를 원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로그 값을 갖고 있잖아요.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일단 로그를 취해볼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근데 밑이 지금 보시면 10으로 돼 있으니까 나라면은 상용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이 똑같은 10을 내가 이렇게 상용 로그를 왼쪽 오른쪽에 해주시게 되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로그 x는 자 10은 생략할게요. 로그 x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로그 9의 10승 빼기, 자 이거 하랑아 잘 봐야 돼. 얘는 로그끼리 나눈 게 아니고 로그의 진수를 나눈 거니까 얘는 빼기로 가셔야 돼. 그래서 빼기 로그 10의 7승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다. 그럼 얘가 7이거든요. 형님 얘가 7입니다. 얘가 7이에요. 7 따라하니? 그럼 얘는요. 자, 잘 보세요. 9가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3의 20이 되는 거니까 20 로그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로그 3 빼기 7이 뭐냐면 로그 x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 여기.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다 왔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로그 3의 값이 0.48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0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잘 보세요. 0.48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4.8이에요. 그걸 2배 한 거니까 암산으로 9.6 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9.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7을 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로그 x 값이 요걸 빼니까 2.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못하면 너무 아까운데 다 봐봐. 로그 x는 자, 요 문제 요게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 다 오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가지고 x를 못 구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안 쓴 게 있잖아요. 수학을 안 쓴 게 있으면 틀렸다 생각합니다. 뭘 안 썼냐면요. 내가 얘를 안 썼어요. 이걸 쓰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좀 숨어 있는 거였어. 잘 봐봐. 이 2.6을 여러분들 어떻게 스플릿 할 수가 있냐고. 얘 뭐로 스플릿 할 수 있죠? 2 더하기 0.6으로 스플릿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 안 보였다. 자, 2는 로그 100이죠. 그래서 로그 100. 요게 2고요. 0.6은요. 요 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로그 3.98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3.98과 100을 곱한 게 x가 되겠죠. 답은 398. 답은 39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웠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 그림부터 이해하시는 게 제일 먼저야. 자, 여러분들이 x의 값이 1000 곱하기 10분의 9의 10승이라는 걸 일단 모르면 이 문제 절대 못 풀고요. 자, 이걸 내가 x를 원해. 근데 x를 원하는데 계산기가 없잖아. 계산기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로그 값으로 어쨌든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x 이코르 10의 7승분의 9의 10승으로 놓은 상태에서 로그를 뭐가 취하게 되면 뭔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니? 그러면 마지막 이 2.6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그 약간의 센스? 그게 조금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이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자, 이거 저 어려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어. 좀만 힘내. 거의 다 왔어. 이런 거는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뭐 주관식이 됐든 뭐 객관식이 됐든 하나 나옵니다. 뭐 중요한 거 같은 경우도 이게 주관식으로 낸 거 보니까 이건 딱 봐도 주관식으로 내기 좋죠. 이런 문제는.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본인 힘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말귀를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거 1000 곱하기 10의 9승의 10승이 x가 되더라 라는 것까지 오시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 뒤로는 계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놈도 많았죠? 이거 맞춘 애들 별로 없었을 거야, 이 문제. 일단 2.6까지 가셨으면 잘한 건데 저기서 센스를 발휘를 못한 거죠. 그리고 수학은 어떤 한 조건이라도 안 쓰게 되면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안 썼잖아. 이거 어떻게 쓸까 생각해보면 이 2.6이 2 더하기 0.6이 보였을 거라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조건이라도 안 쓰면 수학은 틀린 겁니다. 알겠죠? 수능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다. 오케이.
자, 이거 정리 다 하신 분들은 맨 마지막 문제 할게요. 요거는 내가 이따가 틴트를 주고 넘어갈 거니까 일단 요거 먼저 좀 보고 있으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3번 요거 하고 1분 뒤에 이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이거 1분 정도 고민해보세요. 안 읽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 고민. 자, 요거는 고등상 공통수학 1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네. 얘들아,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자, 서술형 3번은 좀 발표 치세요. 자, 요거는 약간 뭐라 하지? 그 교과서에서 좀 보기 힘들고 약간 쌤 같은 거 있잖아요. 쌤 같은 거에서 내신형 문제로는 가끔 나올 거예요. 요게 약간 수능이랑 좀 거리가 먼 문제라서 여러분들 오늘 낯설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수능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인이 이 문제를 왜 풀지 못했는지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였냐면 첫 번째,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 세타라고 할게요. 호도법이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반지름 R, 그리고 여기가 만약 호의 길이 L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다라는 게 기억이 좀 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 S는 얘를 마치 삼각형처럼 보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R, 높이 L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L은 R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104래요. 자, 그 말은 뭐냐면 호는요, 호라네. 이거 피자는요, 둘레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 104라는 친구가 뭐냐면 두 개의 반지름과 치즈 크러스트 L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피자의 둘레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L 자리에 R 세타를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4는 2R,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R 세타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길 바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S 값이 최대가 되길 바래. 얘가 맥시멈 값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의 값이 최대로 크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통수학 1 혹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세타를 R로 바꾸든 R을 세타로 바꾸든 뭐든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쌤, 얘가요, 이게 보이는데요? 자, 이런 센서가 좀 보였어야 됐는데 이게 보였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R 세타가요 R로 표현이 됩니다. 뭔 소리냐면 R 세타는 104 빼기 2R이라는 친구가 돼요. 도훈이가 이걸 잘 발견해서 도훈이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얘를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 세타가 없어지고 전부 다 R로 표현이 돼요. 즉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보이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형님들. 자, 갑니다. 2분의 1 R에 R 세타 자리에 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R 플러스 104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52R이 요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넓이 SS. 자, 그러면 자, 봐봐요.
x 대신에 r이 들어간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r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 보여야 돼. 자, 시작. 위로 볼록 이렇게 되냐? 그럼 얘가 꼭지점일 때가 여기일 때가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암산으로 두근의 합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52 거의 절반 26 즉 r이 26이 될 때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 보시면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를 원하는 거니까 답은 26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자, 꼭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전까지의 최대치수 문제는 전부 다 2차 함수의 최대치수 문제로 거의 다 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자로 통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가 이 세타를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게 어려워서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R 세타는 104 빼기 2R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세타가 사라지고 R에 대한 2차 함수로 표현된다는 거. 요게 조금 어려운 생각이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정리해 주세요. 답은 그래서 26입니다. 도훈아 답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하해요. 도훈이 축하합니다. 네가 고등상을 좀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게 보이네요. 좋아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2등급 1등급으로 만들어주는 건 절대 고의 수학이 아니에요. 고의 수학이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지? 최대 최소 문제는요, 문자 하나로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문자로 통일하는 거. 그래야지 풀 수가 있거든. 세타를 R로 바꾸든, R을 세타로 바꾸든,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바꾸는 게 좀 더 편했죠. 그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문제는 시간 좀 오버타임인데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 되면 좀 한번 해줄 테니까 요거는 좀 고민을 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노가다를 했든 아니면 조금 일반화를 시키든 해가지고 문제부터 잘 이해하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